우리는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한 개인의 성장은 결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 왔다. 사람이 배우는 순간 의식은 넓어진다. 의식이 넓어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문명을 움직여온 중요한 동력이었다. 인류가 처음으로 배움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문자가 등장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였다. 초기 사회에서는 지식이 곧 생존 기술이었다. 사냥, 농사, 도구 제작 같은 일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공동체 내부에서 직접 보며 익히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동체가 커지고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지식을 따로 배우는 공간의 필요성이 생겼다. 이때부터 학당이 등장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학당에서는 서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문자를 반복해서 쓰고 기록 규칙을 익히고 기본적인 수학과 행정 기술을 배웠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교육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기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사회 운영의 핵심이었다. 세금, 거래, 법, 왕의 명령처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정보가 문자를 통해 보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는 교육에 또 다른 요소를 더했다. 지식 자체보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철학학당에서는 질문, 대화, 논증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을 배웠다.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서 사유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변화한 첫 시기였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이후 모든 지식 체계의 기반이 된다. 중세에 들어 대학은 교육을 하나의 공동체 형태로 만들었다. 초기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길드처럼 모여 지식의 영역을 정하고 규칙을 만들었다. 이는 지식이 하나의 조직적 활동으로 자리 잡은 첫 사례였다. 강의의 기본 방식은 두 가지였다. 첫째,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 렉티오. 책이 귀했기 때문에 교수가 읽고 학생들이 필사하며 논지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은 체계화되고 해석과 분석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둘째, 질문하고 반박하는 토론 방식, 디스푸타티오. 학생들은 서로의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사고를 발전시켰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구조를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문화시켰다. 신학 중심이던 초기 구조에서 법학, 의학, 철학 등 세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지식이 수집되고 비교되고 확장되면서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가 가능해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중세대학은 결국 근대 사회로 이어지는 인식의 전환점을 만든 셈이다. 이 시기 교육의 핵심은 지식은 특정 계층의 권력이 아니라 탐구하고 검증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의 확대였다. 이 작은 변화는 이후 사회가 권위보다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장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 근대는 교육 방식이 크게 바뀐 시대였다. 사회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가 커지고 공장 노동이 늘어나고 복잡한 경제 활동이 확장되면서 사회는 읽고 쓰고 계산할 줄 아는 대규모 인구를 필요로 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공교육이다. 근대 공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대상을 사회 전체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어떤 계층에 속했든 누구나 기본 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변화가 만든 효과는 분명했다. 첫째, 문해력의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정보를 이해하게 되면서 신문, 대중담론, 시민의식이 성장했다. 이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속했다. 둘째, 사회 이동의 가능성 확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군에 진입하고 기존의 계층 구조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 셋째, 여성 교육의 확대.
여성도 공교육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가정, 노동, 사회 참여가 모두 변화했다. 넷째, 전문화된 직업군의 확대. 의사, 기술자, 회계사, 교사 등 전문직에 기반이 되는 지식이 공교육을 통해 공급되었다. 근대 공교육은 결국 한 사회의 기본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구조는 국가 경쟁력과 직접 연결되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21세기) 교육의 변화는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은 지식의 물리적 경계를 완전히 없앴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가야만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강좌나 영상, 디지털 자료를 통해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변화는 두 가지 핵심적 결과를 만들었다. 첫째, 교육 접근성의 확대. 좋은 학교가 멀리 있거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도 학습 기회는 크게 제한되지 않게 되었다. 둘째, 개인화된 학습의 가능성. 학습자의 속도와 수준에 맞게 콘텐츠가 조정되고 추천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맞춤형 교육이 현실화된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 창업교육, 언어학습, 취미교육 등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교육의 범위는 학교 밖으로 넓어지고 있다. 온라인 학습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사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명의 변화는 언제나 교육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고대 학당은 문명을 유지하는 지식의 기초를 만들었고 중세대학은 지식을 탐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근대 공교육은 사회 전체의 의식을 확장시켰고 온라인 학습은 교육의 접근성을 크게 넓히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하다. 사람이 배우는 순간 의식은 넓어진다. 의식이 넓어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 교육은 문명을 움직여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그 진화는 곧 인간 사회의 진화였다. 그리고 지금도 교육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 향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을 통해 의식을 넓힐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의식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교육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배움의 방식도 기회도 선택지도 충분하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이다.